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불교 경전에서 유래한 말로 곁에 구애받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길을 꿋꿋이 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외로움을 권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은 삶의 책임을 온전히 자신에게 두고 자율과 자유의 기쁨을 누리며 내면의 성장을 이뤄나가라는 메시지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문장은 묵직한 울림과 함께 혼자 있음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우리는 흔히 군중 속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군중이 늘 옳은 길로 가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대중을 따라가다 보면 다수의 논리에 기대어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투기나 거품에 빠질 때 개인의 삶은 휩쓸려 가기 쉽습니다. 결국 수많은 대중과 함께 가는 길은 언제나 똑같은 길뿐이라는 말처럼 남들과 똑같이 살다 보면 똑같은 결과만 얻게 됩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일시적 인기나 주변의 평가, 무분별한 정보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디까지가 내 한계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며 스스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사람은 오히려 강해집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인생인가를 깊이 묻고 거기서 떠오른 결론에 따라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홀로 태어나서 홀로 죽는 존재입니다. 나 대신 나로 태어나주고 나로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말처럼 우리는 생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존재를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내 부모나 형제,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 그들은 나의 삶을 대리로 살아줄 수 없습니다. 내가 겪어야 할 고통, 내가 마주해야 할 문제, 내가 내야 할 결론은 어디까지나 내 몫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누가 대신 책임져 줄 것 같고 누가 대신 인생을 살아줄 것 같아 착각하다가 어느 순간 커다란 허무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것은 세상과의 인연 때문입니다. 사람은 때로 인연을 만나면 함께 시간을 보내지만 결국 그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그 사실을 자각하기 전까지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내가 사는 것인지 누가 나를 대신 사는 것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장, SNS, 각종 미디어가 쉴 새 없이 우리의 시선과 사고를 빼앗아갑니다. 끊임없는 소음 속에서 어쩌다 조용히 혼자 있으면 오히려 불안감을 느껴 다시 외부 자극을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깥 세상의 자극으로부터 분리되지 못하면 정작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심지어 친구가 없어 외롭다고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았다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이를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결국 나의 존재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독립적 사고와 자존감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빈곤, 외로움, 노환을 핑계삼아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자녀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불행과 부정적 감정을 함께 나눌 대상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며 결국 삶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현대인의 문제점을 너무나 많은 시간을 군중 속에서 보내면서도 동시에 혼자 있는 외로움에 병들어 죽어간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모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군중 속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외로울 수 있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것에 무조건 맞추며 따라가다 보면 내면에선 텅 빈 고독이 깊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내가 인간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상태, 사회가 나를 인정하거나 수용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고독은 오히려 내가 스스로를 통찰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택한 홀로 있음입니다. 아무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내 삶을 진정으로 가꾸기 위해 잠시 세상과 거리를 두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자유란 이런 고독을 기꺼이 감당함으로써 얻게 되는 내적 해방감입니다. 이제 자유다 라고 생각하면 문제로 여겨지던 것들도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혼자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더 이상 외롭거나 두려운 상태가 아니라 창조와 사색이 가능한 최고의 지점이 됩니다. 창조적 업적이나 철학적 사유는 대부분 혼자 있거나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이들에게서 나옵니다. 남들과 붙어 다니며 시끄러운 소음 속에 있다 보면 인간은 깊은 성찰을 할 여유를 잃게 됩니다. 밤늦게까지 홀로 책상 앞에서 사색하는 철학자나 시인, 자연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깨달음을 얻는 예술가, 실험실에 틀어박혀 연구에 몰두하는 과학자 등은 모두 고독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시간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끊임없이 되돌아보며 의미와 방향을 찾습니다. 많은 발명가와 예술가들이 사람들에게서 잠시 떨어져 내 내면과 만나는 시간이 없었다면 결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고백하는 데서도 알 수 있듯 고독은 위대한 창조의 시발점이자 디딤돌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유동적입니다. 오늘 만난 사람과의 인연이 내일 끝날 수도 있고 평생 함께할 것 같던 가족이나 친구와도 언제 어떻게 헤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결국 끝까지 남는 건 자기 자신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장 믿을 만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해도 적어도 나는 나를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고립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자립적이고 건강한 태도입니다. 자신을 가장 훌륭한 조력자로 삼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어떤 결정도 스스로 책임질 각오를 한다는 뜻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충고나 도움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결국 마지막 판단과 책임은 내가 진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 어떠한 유혹이나 공격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통 다수가 하는 행동이 정상적 행동이라고 믿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는 착각입니다. 사회가 정하는 규범과 기준은 시대나 장소에 따라 끊임없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 역사적으로는 미국 일부 주에서 알코올 음료 판매가 불법이었던 시절도 있었고 현재도 어떤 지역에서는 여전히 금주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당연하다고 여기던 관습이나 제도도 시간이 흐르고 장소가 바뀌면 금세 사라지거나 정반대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류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을 일탈자라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이나 혁신은 오히려 이렇게 다수와 달라 보이는 사람들에게서 비롯됩니다. 남들이 휩쓸릴 때 홀로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소신과 용기는 때때로 혁명적인 결과를 만듭니다. 고독은 일탈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것이 옳다고 믿는 바를 관철시키는 힘을 길러줍니다. 이 모든 맥락에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은 외롭고 쓸쓸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주인이 자신임을 깨닫고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또한 나임을 잊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세상이나 군중의 인정만 줬다가 정작 내 실존적 가치를 외면하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삶의 지배력의 주인은 나 자신입니다. 독립적 사고와 행동으로 때로는 다수와 다른 길을 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창조와 발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는 늘 예스를 외쳐주고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모든 부정적 에너지에는 단호히 노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고독을 자유로 만드는 방법이자 인생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하는 비결입니다. 혼자 있음은 단지 외로운 상태가 아니라 제대로 바라보면 숭고하고 창조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눈 덮인 넓은 들판, 저편에서 저녁노를 등지고 홀로 서 있는 킬리만자로의 표범은 장엄한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동양의 산수화 속에서 높은 계곡의 큰 바위 위에 고독하게 앉아 자연을 바라보는 시인의 모습은 우리에게 그윽한 정신적 충족감을 느끼게 합니다. 깊은 산속 암자에서 홀로 좌선하는 수도승, 철창에 혼자 갇혀도 정의나 진리를 위해 단호히 싸우는 혁명가의 이미지는 상상만으로도 경외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듯 홀로 있는 시간은 한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여백이 됩니다. 그것은 새롭게 무언가를 창조할 토양이고 삶에 대한 통찰과 환희를 깨닫게 해주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홀로 서본 경험이 없는 예술가, 사상가, 정치인에게서 우리는 위대한 작품이나 사상, 믿을 만한 정책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나라는 가장 소중한 친구와 오롯이 마주하는 순간은 곧 가장 높은 차원의 자유와 창조적 영감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은 본원적으로 혼자인 존재입니다. 아무도 내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내 대신 죽어줄 수도 없습니다. 나만의 고유한 책임과 결정을 떠맡아야 하는 운명으로 태어난 셈입니다. 그러나 혼자라는 사실을 비관만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에서 자유를 찾는 관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혼자됨에서 비롯되는 사색과 자율, 내면의 창조적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삶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선택과 도전에 주저해 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혼자일 때 사람은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강해집니다. 군중 속 외로움이 아닌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고독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맞닥뜨리며 점차 단단해집니다. 그 과정에서 비로소 나의 행복과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선명히 보이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토대를 다지게 됩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한마디는 곧 스스로를 인정하고 책임지며 삶의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라는 권유입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할 유일한 친구인 나를 잃지 않는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당신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됨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창조적 비전을 품어보십시오. 그러면 인생은 한층 더 고귀하고 강건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성의 숲입니다. 지금까지 6,400개가 넘는 영상을 올리고 5만 명의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입니다. 앞으로 더 가치 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성필원으로 꼭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